여러분, 한국이 외국보다 코인 가격 비싼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오늘 기준 시바이누의 바이낸스 가격은 0.03180달러이고 업비트 가격은 0.03255달러입니다. 현재 2.7%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시장이나 환경이 다르면 같은 거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맥도날드의 빅맥이 그렇죠. 빅맥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각각 얼마씩 팔리고 있는지 이 지수를 통해 대체적인 물가 확인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22년도에 한국은 3.8달러, 미국은 5.8달러로 가격 차이가 충분히 벌어져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해외 직구 서비스가 한국에 흔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가격 차이 때문이죠. 배송비에 세금까지 합쳐도 차익이 거의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코인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한국이 유독 비싸요. 이걸 두고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럼 이 김치 프리미엄이 왜 발생할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포모입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남들은 다 축제를 벌려요. 그런데 만약에 나만 안 샀다고 하면 소외됐다는 느낌, 그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용어로 포모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유독 포모에 약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오르기 시작하면 늦게라도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유독 비싸죠. 과거 16년도부터 거의 본격적인 코인 거래가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17년도부터는 김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시장에 만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프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5, 60% 이 정도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적을 때가 한 20%대였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코인마켓캡 모두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한국의 시세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라고 논의가 됐었고 그렇게 한국 가격을 빼고 났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것도 14%나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7년도 말에 발생했었던 비트코인 급상승 구간이었었죠. 이때 김프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뉴스 봤었어요. 상품은 같은데 항상 이렇듯 차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 차익을 확정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매수 매도 전략이 있던 겁니다. 위험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거래 환경이 해외와 한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표에서 보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표시 가격이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충분히 인정할 만한 금액 수준입니다. 한국만 유독 비싸죠. 이렇게 차익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에서도 코인 거래를 하려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면 코인은 현금으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테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바로 코인 구매예요. 이게 매수하는 과정이고 역방향으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거래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시장 지표를 봄에 있어서 고래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했다 혹은 매도했다 이런 지표를 보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테더 거래량은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벌어질 일은 테더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코인 구매죠. 따라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테더를 대량 구매했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돈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에 모아놨던 테더를 거래소로 옮겼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보실 텐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거래소로 테더를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코인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장 전반에 호재 분위기를 알려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중개 과정이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건 거래소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한 단계가 더 거쳐야 되다 보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 개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겠죠. 그 번거로움을 거래소에서 없애는 겁니다. 유저 편의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거래량이 높아지는 전략인 겁니다. 이런 전략적 차이가 바로 김프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 원인이 돼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입니다. 우리 흔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코인 쉽게 보내죠. 몇 초면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예요. 아까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산 스테이블 코인을 유럽으로 보낸다. 금방 갑니다. 코인 가격은 바로 이것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가격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쓰는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업비트일 테니까 업비트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업비트 쓰시는 분들 전부 다 K뱅크 계좌를 가지고 계실 거고 K뱅크에서 업비트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K뱅크에 있는 돈을 업비트로 사실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탁 계좌라고 해서 업비트에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K뱅크를 통한 입금이 되면 이 돈을 근거로 업비트에는 수치만 형성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머니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관련 법인데 특히 김프를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항상 따라다녔던 법이 뭐였냐면 바로 외환관리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전부 다 외환 관련된 관리법이 다 있죠. 따라서 코인을 매도한 다음에 매도 금액, 그 돈을 현금으로서 이동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실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김프는 오를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많이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역프라고 해서 한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김프 발생 원인을 포모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김프는 올라갈 때 더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역프라고 해서 한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발생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김프가 50% 이상 가던 그런 상황이 현재는 2%대로 많이 내려왔죠. 물론 비트코인 고점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프가 많이 낮아진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도 하고 이 차익 거래에 참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 형태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죠. 당연한 겁니다. 원래 차익 거래는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김프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이 정도였다가 그새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올랐죠. 그러자마자 김프가 오늘 2.7%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2.7 정도면 거래소나 매수 매도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들,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2% 정도는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2%에 대해서 코인 시장은 1년 365일 가동되죠. 하루에 2%씩 계속 수익을 먹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투자 원금을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1년 시점의 수익률은 13만 6천, 13만 7천 %가 되죠. 이에 따라서 시드 1,000만 원은 137억 7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 퀀트 아시죠? 최근에 작고하신 짐 사이먼스 교수님이 최초에 시작했었던 바로 그 퀀트 투자 기계예요. 그 기계에 로직을 입힐 때 바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채용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과거 트레이딩 기록이나 시황, 뉴스, 국가별 규제사항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투입해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결국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워렌 버핏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연평균 장기간 26.5%의 수익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그 자서전에서 밝히기를 가장 큰 수익을 만든 거래를 차익 거래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사례 설명이 재밌었어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주식 한 주당 카카오 열매, 현물이죠. 이 열매를 일정 비율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주식 시장가보다 거기서 치환해주는 카카오 열매 시장가가 훨씬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카카오 열매로 치환시킨 다음 그 카카오 열매를 시장에서 매도한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이런 단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차익 거래를 실현했다고 하시죠. 이 사례도 유명합니다. 샘 뱅크맨이라고 최근에 거대 사기를 통해서 현재 수감된 FTX 전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건 고객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융 범죄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FTX를 설립했었던 그때 사용했던 돈 버는 전략은 아주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에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었답니다. 그걸 번 방법이 차익 거래예요. 미국은 서부와 동부가 큰 격차가 있어요. 심지어 시간대도 다르죠. 그래서 같은 코인의 거래소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실행한 겁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트레이딩 봇을 이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짐 사이먼스 교수님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이곳의 메달리온 펀드가 30년 이상 평균 수익률 66%를 자랑하죠.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딧을 비롯한 미국 커뮤니티들에서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전략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메달리언 펀드의 투자 전략은 베일에 쌓여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보가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씩 짐 사이먼스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할 때 조금씩 정보를 준 게 있습니다. 그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익거래예요. 이분이 사용한 차익거래 방법은 현물 선물 가격차가 원래 항상 있습니다.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 그 미세한 것이 가끔 가다가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즉 수익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고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퀀트를, 즉 트레이딩 봇을 이용한 것이죠. 트레이딩 봇을 이용한 거래 속도는 여러분들 한 2, 3년 전만 해도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상당수가 최소 거래 단위만큼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을 매일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트레이딩 봇이 거래하는 속도예요. 막 1초에 10번씩도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긴 했는데 코인 가격에는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이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익화해 왔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면 확정 수익이죠. 위험이 없어요. 이런 매매 전략을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화된 차익거래 시스템을 앞서 샘 뱅크먼이나 짐 사이먼스 교수님처럼 자동 트레이딩 봇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위험 부담을 없애고 수익은 적지만 확정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자동 거래 봇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우리가 트레이딩에 필요한 설정을 마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항목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런 곡선을 그리는 차트에서 1차 매수 지점에서 풀매수하면 위험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걸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 이후 설정된 값으로 자동 매도되면 아주 편안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코인 차익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이걸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즉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7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한참 코인 환치기가 성행했던 시기였죠. 중국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한국으로 넘기고 한국에서 매도해서 차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프로세스에서 범법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 성립하는 단계는 이 내용에는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현금을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만 외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한국에서 매도한 것만 가지고서는 환치기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이런 뉴스도 성행했었죠. 비트코인 보따리상 기승. 여기서 보따리상이 뭐냐면 한국에서 현금을 싸서 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해외 반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불법이죠. 사유신고 없이 원화 반출하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가야 또 홍콩에서 코인 사니까요. 그럼 이런 불법적인 노역을 하지 않고도 김프를 먹을 수 있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최근까지 활발한 토론이 오갔는데요. 사실 이 토론은 법조계 종사하시는 회원분들이 주축으로 진행한 건데 결론은 차익거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토론이 사실은 2016, 17년 아까 말씀드렸던 김프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해왔고 당연하겠죠. 확정 수익을 먹을 수 있는데 세상이 가만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봄직한 투자 전략이죠. 차익거래에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톡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800명 넘는 커뮤니티라서 회원님 간 소통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에는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매매 전략 올려서 수익 인증도 서로서로 올리고 검토하고 보통 이런 분위기입니다. 뉴스도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레이딩복까지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확정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 빠지게 차트 볼 필요 없이 나 대신에 트레이딩할 봇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트레이딩봇 리뉴얼 기념으로 무료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체험해보기 좋을 거예요. 10,000원만 가지고 돌려서 백테스트 진행해보고 나서 트레이딩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새로운 투자 전략 짜고 나면 10,000원 가지고 돌려봐요. 그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다들 모여서
매일 수익 인증하고 전략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젠 유저분들이 많이 생겨서 다행스럽게도 매일매일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는 전국 약 한 800명 정도의 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동 매매봇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비트코인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보통은 수익률보다 승률에 신경 써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럴 땐 욕심부리는 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차익 거래와 트레이딩북 관련해서 그냥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정보부터 확인해보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6 입력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도 여기서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